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민주당의 올드보이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막 5선, 6선, 심지어 7선에까지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과연 출마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꽤 화제고, 이 사람들이 출마했을 경우에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사람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사람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다? 이게 수도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정무적 판단 중에 하나일 걸로 봅니다. 벌써부터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서 그 조정식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김윤식인가요? 전 시흥시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흥시에서 시장으로서 3선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득표 기반이 있습니다. 4년 전에도 그 사람을 아예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고, 이번에도 아예 총선 부적격 판정을 내려버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서서히 민주당 내의 공천 파동에 싹이 지금 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올드보이들의 출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지금 올드보이 중에서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박지원 전 원장, 전남 해남완도 진도 5선에 도전하죠. 그 다음에 정동영 전 의장, 전주시 병 5선에 역시 도전하게 되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광주 서구을에 도전하는데 7선에 도전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서울 광진 등 수도권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도 역시 6선에 도전하게 되고요. 이종걸 전 의원,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6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등등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몇 명입니까? 5명인데 아마 올드보이들 합치면 4선에 도전하는, 5선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아마 1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선수가 다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 지금 총선기획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총선기획단에서 어제 회의를 했는데, 이 오비들의 출마를 자제시키자, 이런 의견이 다수였다는 거죠. 한 기획단 사람 얘기에 의하면 이런 거죠. 어제 이제 자유토론을 했답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그랬더니, 선거는 결국 변화의 경쟁으로 여당에서 여러 인적 쇄신이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우리 당도 오비들의 출마를 막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기획단원은 오비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의원 대부분이 공감을 했다. 대부분이. 대신 방법이 불출마 공고를 할 건지 아니면 관련안을 지도부에 건의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물론 일부는 개인의 출마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일부고, 어쨌든 간에 다수가 오비들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 여기에 지금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다음 주에 재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재논의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 이런 것까지도 좀 봐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총선기획단에 현역 의원이 8명이 있고요. 단장은 조정식 사무총장이고, 그 다음에 간사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연직으로 당직자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호 정책위 수석 부의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성, 청년, 이런 사람들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이라고 하는데, 총선기획단이. 자, 이 중에 다수가 지금 오비들의 출마를 자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제시킨다고 해서 거의 이무기처럼 돼 있는 이 정치인들이 자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강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아마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근데 정말 맞겠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쭉 거론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되겠죠. 뭐 못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근데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 뭐가 오비냐? 어떤 게 오비냐?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나이로 보면 지금 뭐 65세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66세죠?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비에 5선을 하고 6선에 도전한다고 해서 오비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애매한 게 있죠. 뭐 이종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직 70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오비냐? 그러니까 선수가 뭐 꽤 높다고 해서 오비로 분류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비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죠. 중요해서 누구는 뭐 오비라서 안 되고 누구는 뭐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령으로 했을 때 뭐 몇 살 이상이라고 한다든가, 그것도 사실 뭐 일정한 정도로 나이로 커트하는 게 좀 그렇죠. 선수로 커트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당연히 반발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비의 기준을 뭐로 정하느냐 하는 게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다만 이제 좀 융통성 있게 하자면 사실은 이런 게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아니 80대면 노인인데 자기가 아무리 젊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노인을 지역구에 공천한다. 이거 여하튼 플러스 요인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70대도 별로 플러스 요인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정도를 했으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정치 쇄신 얘기를 하는데 70대인 사람이 그때부터 내가 당선돼서 앞으로 4년을 더 하겠다. 이게 유권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민주당 그렇잖아도 뭐 걸핏하면 노인 폄하, 여성 폄하 얘기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나 나이로 또 이렇게 커트를 하면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리는 방법,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아니면 뭐 청년 세대에 뭐 기회를 준다 그래서 청년 여성 뭐 이런 쪽에 가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법.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하겠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과거에 무슨 혁신안이라고 해서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뭐 이런 기준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뭐 3선 내지 5선 이상 출마 금지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커트가 됐죠. 이제 이런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는데, 뭐 물론 본인들 반발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왜 높다고 보느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친명 위주의 총선기획단이거든요. 단장 친명이지, 간사 친명이지, 그 다음에 지금 당직자라는 게 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다 친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골칫거리 하나를 총선기획단에서 정리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본인들보다 한참 선배인 사람들, 이재명 대표 초선입니다. 그런데 5선, 6선, 심지어 7선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참 선배인 사람들 다 버겁죠. 더군다나 그게 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안 맞는 것이 명확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정리하는 방법은 본인은 뒤로 빠지고 총선기획단을 앞세워서 거기서 일정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의외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저는 그 가능성이 그래서 꽤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단칼에 총선기획단에서 정리해 주는 것, 실제 그 배후는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연관이
국민의힘의 쇄신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뭐 총선을 완전히 쇄신 분위기로 몰고 간다 그러면 민주당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고인물 형태로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쇄신과도 연관이 돼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먼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굉장히 버거운 존재들, 오비들, 이 사람들을 총선기획단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오비들의 출마가 다 막히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또한 민주당의 상당히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뭐 지금 형식상으로는 뭐 내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또 오비들이 막으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겠죠. 뭐 저도 확신은 없지만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기획단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다 뭐 좀 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성, 청년 뭐 이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오비들이 뭐 5선, 6선, 심지어 7선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 들어갈 여성, 청년 뭐 이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할 테니까. 또 총선 전체의 분위기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아마도 밀어붙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뭐 박지원이든 추미애든 뭐 정동영이든 총선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뭐 하려면 본인들이 탈당을 해서 뭐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낙연 신당이 정말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뭐 만들어지면 뭐 그쪽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뜨거운 이슈 하나를 또 현재 논의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